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오늘은 영상은 이제 해독 주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찍어봤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피트니스 선수 생활을 할 때 주변의 여자 선수들이 죄다 얼굴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하루에 보통 4시간, 뭐 5시간씩 이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젖산도 쌓이고 약간 산화물질이 막 쌓이면서 피로도 높아지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이제 생리불순이라든가 뭔가 자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트러블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닭가슴살하고 고구마를 먹으면서 이제 소화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얼굴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 뭐 몸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얼굴 트러블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는 언니가 해독 주스가 유행인데 한번 먹어보자 해서 먹었는데 한 일주일 먹었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뭐 트러블도 다 들어가고 오히려 피부가 평소보다 좋아지길래 저도 그 말을 듣고 해독 주스를 몇 년 전에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먹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피부과가도 안 났던 트러블이 그냥 한 2, 3일이니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시합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막바지 시합 때는 사실 해독 주스도 못 먹거든요. 과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합 준비 한참 전에는 이제 과일 같은 건, 야채 같은 거 먹을 수가 있어서 해독 주스를 먹어서 트러블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험관을 하면 뭐 난소의 노화라든가 전체적인 항산화 효과 있는 제품이나 뭐 영양제라든가 식품을 먹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해독 주스에 들어간 재료들이 양배추, 토마토, 브로콜리, 그 다음에 사과, 바나나, 사실 다 몸에 좋은 과일, 야채들이거든요. 사실은 해독 주스에 당근도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근을 먹으면 좀 속이 안 편하고 메스꺼워요. 저랑 뭐가 안 맞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당근은 빼고 저는 해독 주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독 주스 하나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봤어요. 이제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삶기가 힘들어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 뭐 3주면 3주 거를 몽땅 한꺼번에 야채를 데쳐서 삶아요. 삶은 다음에 조그맣게 그람수를 대서 소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당일에 먹기 전에 바나나 1개랑 사과 반 개를 넣어서 갈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날그날 삶아서 먹으면 더 신선하고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일이 번거로워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대량으로 데친 다음에 소분을 내서 당일날 사과랑 이제 바나나만 넣어서 먹는 스타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시험관악이 갔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과 야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제 사차는 뭐라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즘 운동도 2주 동안 매일 하고 있고, 솔직히 치킨도 되게 좋아하는데 밤에 치킨 먹는 것도 자제하고 있고, 그래서 해독 주스도 이제 다시 해서 먹으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퇴근하는 길에 장에 들려서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바나나를 사왔습니다. 사과는 얼마 전에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보면 흠집 난 사과는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한 박스를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만 이제 준비를 했고, 바나나랑 사과는 아침에 직접 갈 때만 넣고요. 나머지 야채들은 미리 데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진에서 제가 분류를 해서 아까 재료를 찍어봤어요. 먼저 데쳐야 될 재료는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요 3가지입니다. 당근을 좋아하시는 분은 당근도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당근의 알러지 같은 반응이 있어서 저는 당근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당근을 뺐고요. 이제 다른 야채들 세척 작업하기 전에 저는 먼저 솥에 물을 먼저 끓여요. 그래야지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저는 좀 큰 솥에 물을 먼저 올려놓고, 브로콜리에 가끔 벌레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대충 한번 씻고 이제 저렇게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이제 맨손으로 해도 되고 칼로 좀 잘라도 돼요. 그리고 나서 베이킹 소다를 좀 뿌려서 좀 담가 놓으면 어느 정도 세척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물에 일단 담궈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를 물에 씻으면 되는데요. 뭐 토마토 같은 경우는 뭐 씻는 작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간단히 씻어서 접시에 두고, 양배추가 이제 겉에 더러운 부분들 있잖아요. 양배추 더러운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왜 안에 딱딱한 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부분은 데쳐도 믹서기에 잘 안 갈아지고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심지는 일단 제거를 해줍니다.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해서 심지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이제 양배추를 엎어놓고 이제 조금씩 잘라냅니다. 통으로 삶기에는 잘 안 데쳐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양배추는 오히려 데치면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한 거 아시죠? 양배추랑 토마토. 그래서 해독 주스 같은 경우는 데쳐서 영양소가 더 풍부한 야채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요. 사과랑 바나나 같은 경우는 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데치지 않고 따로 갈아 넣을 믹서기에 갈 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양배추는 저렇게 대충 한번 썰어 가지고요. 찜찜하시면 물로 헹구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날따라 양배추가 너무 큰 통을 사가지고 양배추가 넘쳐났어요. 적당히 야채 손질하고 나면 어느 정도 물이 끓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삶아도 되는데 한꺼번에도 삶아 봤어요. 근데 간편하긴 하는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집에서 약간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 데치고 브로콜리 데치고 뭐 마지막에 토마토 데치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삶으면 냄새가 좀 역한 게 덜한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삶았을 경우는 약간 집에서 이상한 묘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진짜 몸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처음 맡아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냄새지? 뭐 음식물 쓰레기 냄새인가?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번거롭더라도 브로콜리 따로, 토마토 따로, 양배추 따로 데치면 좋고요. 정 귀찮다 그러면 세 가지 다 같이 데쳐도 돼요. 근데 좀 번거로운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처럼 따로따로 삶는 게 냄새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양배추 대충 숨이 죽을 정도, 그러니까 너무 푹 삶아지지 않게, 으깨지지 않게 숨만 죽을 정도면 저렇게 체에 걸러서 이제 덜어내면 돼요. 왜냐면 저 양배추 데친물은 버리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뒀다가 다른 야채를 또 삶을 거예요. 이제 브로콜리 다 씻어놨죠. 브로콜리 씻어놓은 걸 이제 저 물에 삶을 거기 때문에 저 물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저 데친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식혀놨다가 물병에 덜 거예요. 그래서 브로콜리 적당히 이제 깨끗이 씻고 나서 이제 한번 양배추가 들어갔던 물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이제 또 낮아져가지고 약간 물이 좀 식거든요. 그러니까 브로콜리 씻으면서 또 살짝 뚜껑을 덮어서 물을 살짝 끓여주면 돼요. 끓여주면 또 이미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금방 끓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날 원래 일주일분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또 손이 크고 한 2년 만에 이제 해독 주스를 간만에 하다 보니까 감을 잃은 거예요. 사실은 2인 가족 기준 2인 가족 기준 일주일분이면 브로콜리 2송이 정도면 아주 넉넉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작으면 2개, 크다 그러면 1개 정도면 적당하고요. 양배추도 둘이 일주일 분량이면 4분의 1통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양배추 엄청 큰 거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하게 됐지만, 이제 물 끓으면 브로콜리 저렇게 데쳐주시고요. 브로콜리도 양배추랑 마찬가지로 이제 채에 걸러서 망으로 걷어줍니다. 분명 말씀드렸지만 저 물은 절대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삶아줄 겁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삶아요 그러는데 약간 껍질이 이렇게 살짝 뜨거운 물에 몇 번 데치다 보면 살짝 벗겨지려고 해요. 그럼 그때 건져내시면 돼요. 브로콜리도 막 푹 삶아서 막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삶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색깔이 예쁘게 초록색이
뛸 때 그때 정도 살짝 데치면 되고요. 요렇게 세 개 재료를 이렇게 분리해서 놓으면 되고, 혹시 당근을 이제 드실 줄 아시는 분은 저 물에 마지막으로 당근을 삶으셔도 돼요. 그래서 재료별로 이렇게 담아 놓고, 사실 아침마다 저렇게 하면 좋겠지만 신선하고 그러면 사실 귀찮아서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울을 놓고 소분을 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인 가족이긴 한데 2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는 양배추 한 100g 정도 넣고 브로콜리 한 70g 정도 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 50g 정도 그런 식으로 넣고 있어요. 뭐 2대 1대 0.5 정도, 2대 1대 0.5 뭐 이런 비율로 해서 넣고 있고요. 뭐 다른 분들은 뭐 1대 1대 1로 넣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토마토가 저랑 엄청 잘 맞는 과일은 아니라고 팔체질에서 나와서 저는 토마토를 조금만 넣고, 제가 위가 좀 안 좋은 편이라서 양배추 비율을 좀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채 삶은 물은 저렇게 물병에 식으면 덜어 놓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소분하고 나면 이제 주스도 할 때, 그러니까 맹물을 넣는 게 아니라 저 야채 끓인 물을 한 잔에서 한 잔 반 정도 붓고 해독 주스를 하시면 돼요. 저렇게 소분해 놓은 거를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아침에 바나나 하나랑 이제 사과 반 개 정도를 넣고 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가끔 바나나가 떨어져가지고 다른 과일을 넣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바나나를 안 넣으면 약간 음식물 쓰레기 같은 맛이 나가지고 좀 먹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바나나는 꼭 있어야 되고, 만약에 사과가 없다 그러면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은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봤지만 다른 거는 뭔가 궁합이 안 맞고요. 파인애플은 사과 대신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아 먹으면 이제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밥 잘 안 먹는 편이라서 저는 공복에 이제 해독 주스를 마셔요. 저도 몇 년 먹었거든요. 근데 피부 트러블이 해독 주스 먹은 후로 많이 좋아졌고요. 뭐 피부 트러블이 없어졌다는 이유는 이게 속이 안 좋아서 트러블이 저는 잘 나는 편이라서 아마 이제 해독 주스를 먹으면 좀 위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좀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독 주스를 먹으면 일단 화장실을 잘 가요. 정말 잘 가요. 그러니까 변비 있으신 분들도 해독 주스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야채 과일들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주스입니다.